시사. 네,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최근에 우주 비행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 우주에서 기다릴게. 예. 관련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에게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입니다. 예. 우주에 다녀오신 게 그때 2008년? 네, 2008년 4월 예. 딱 15년 됐고요. 근데 에세이는 15년 후에 나왔습니다. 네. 예. 어떤 취지에서 굉장히 좀 솔직하게 쓰셨던데? 네, 써야 된다는 네.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고 네. 또 강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책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부탁도 하셨었는데 비행 직후에는 사실 물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여유가 너무 없었고요. 바빠가지고. 예. 그리고 좀 그 뒤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낯설게 제가 한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2번 정도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써도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책에 좀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독자의 눈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오해가 없을지를 좀 조언도 해주시고 방향도 잡아주시고 이런 주변 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우주인 이소연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2006년 5년에 이제 한국에서 우주로 보내야 되겠다는 계획이 시작돼서 예. 러시아랑 계약을 했고요. 예. 이제 그 계약이 끝나고 대대적으로 우주인 선발이 시작됐죠. 사실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없을 때라 가지고 그때 경쟁률이 36,000대 1이었어요. 36,000대 1. 그래서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 그냥 궁금하고 신기하고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혹독한 훈련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우주로 2008년에 가신 거죠? 네, 4월 8일에 갔습니다. 아, 지금쯤이네. 네, 지금 15년 전 지금은 우주에 있었죠.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있었으니까 네. 15년 전에 네. 4월 18일 날에는 우주에 있었네. 네, 내려올 준비하고 있었죠. 와. 짐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사진 같은 거 뭐 있으세요? 그 사실 전날은 사진도 거의 못 찍어요. 왜냐면 가지고 올 짐들을 다 싸고 이제 제가 가지고 올라가는 카메라는 이제 폐기 처분돼야 되는 물건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왜 폐기 처분돼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가지고 내려오는 게 훨씬 비싸요. 그래서 그렇겠다.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을 정해서 예산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그거를 USB만 뭐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USB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다운링크라고 이제 다운받는 계약이 돼 있어서 몇 개 비디오나 사진까지 어떤 용량까지는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계약들이 있어요. 그때도 우주에서 쏴줄 수 있습니까? 네네. 지상으로? 지금 같은 방법은 아닌데 예. 이제 위성 통해서 다운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실시간 인터넷이 되고요. 네. 어떤 느낌입니까? 우주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은 무중력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이 계속 떠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불편하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한 건 지상에서 30년 40년간 생활했던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숟가락을 쓰고 내려놓는데 날아가고 없고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쓰고 내려놓는데 날아가고 없고 훈련 내내 묶어놔야 된다 붙여놔야 된다 듣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루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어른들이고 성공한 분들이라 초반 며칠은 그것 때문에 본인 자신한테 화를 되게 많이 내요. 내가 이렇게 네. 그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면 한 열흘 이상 있었던 건데 그때 이렇게 지구만 보신 거예요? 아니면 우주를 보신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둘 다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18가지 실험에 되게 빡빡한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같이 있는 6명 중에 제 일정이 거의 한 2배였거든요. 다른 평균 우주인들의. 그래서 이제 창밖으로 뭘 내려다보고 보고 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잠깐 뭐 밥을 좀 빨리 먹거나 아니면 이제
잠을 길게 못 자거든요. 예. 그럼 이제 중간에 잠깐 깨서 다시 잠들 때까지.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제 침낭 바로 옆에 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고 한없이 멍 때리고 내려다보고 뭐 이렇게 했죠. 침낭 같은 데서 그러면 사람도 묶어서. 네, 안 그러면 떠다니니까요. 그렇지, 떠다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침낭이 한 사이즈예요. 프리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주인들이 키도 크고 몸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침낭 안에서 움직여서 이제 며칠 뒤에는 침낭 위아래를 고무줄로 묶고 침낭 옆을 그 옷 수선하듯이 막 끈으로 묶고 이랬었어야 됐어요. 네. 야근도 여기서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숙명이네, 한국인의 숙명. 네. 우주에서도 야근해야 사실 러시아, 미국 친구들이 놀렸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은 우주인도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다고. 일과표가 그 정도로 많았군요. 네네, 좀 많은 근데 편이었어요. 거기에서 다른 뭐 별을 본다든가 지구라는 별을 본다든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하나님이나 신이나 인간의 미약함이나 뭐 이런 게 떠오른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옛날 우주인들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몇십 년간의 아둥바둥 거림으로 올라간 높이가 고작 400km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네, 근데 그 별들은 다 몇백 광년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의 입장에서 볼 땐 저희는 딱히 나온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별이나 달이나는 거의 똑같은데 색깔만 다릅니다. 색깔만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가 사실 어찌 보면 간유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흑백 텔레비전,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은 4K UHD TV를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 그나마 그래도 가장 가깝게 있는 우주에 있는 거군요. 사람이 갈 수 있는, 이제 물론 아폴로 때는 달까지도 갔지만 그건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저 우주 뭐 이런 거는 무슨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거는 아니네. 아니죠. 많은 분들이 진짜 멀리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서울 부산 거리를 위로 간 것뿐이에요. 그게 지금 인류가 성취한 거의 최대치. 그렇죠. 거주로서 성취한. 잠깐 찍고 돌아오는 걸로는 이제 달이고요. 그렇군요. 네네. 야,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네. 그렇죠. 그래서 다들 가고 싶어 하시고 궁금해하시고 평생을 바치시고 하시죠. 그 가장 무슨 우주에 있는 한 열흘 동안 가장 기뻤던 일 같은 것, 오늘 황홀했던 순간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실 이제 그 지구를 내려다 보는 순간들이 이제 황홀하고 한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나 영상에서 보던 한반도의 모양을 제 눈으로 직접 위에서 내려다. 거기서 막 찾아봤어요? 아니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저기 제주도구나. 그래요? 저기가 포항의 그 꼬리구나. 이게 보이고. 이렇게 돌 텐데 그래도. 근데 이제 사람 눈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게 카메라로 찍으면 흐릿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눈은 따라가면서 초점을 잡으니까. 그리고 이제 400k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주도 상공 날 땐 서울이 안 보여요. 너무 가까워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그 서울의 한강이 맨눈으로도 보여요. 그 불 켜진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경계도 너무 뚜렷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전기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어둡고. 남한의 전기가 가는 곳까지는 정말 밝고 그 뒤는 칠흑같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갔다 오신 다음에 그 최초의 우주인,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이 영광이지만 좀 힘겨웠죠. 무겁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는 그냥 우주에 가서 실험하고 오는 과학자만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 우주인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되게 많이 이제 다른 롤들과 그 기대들이 있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생각하니까 29살 되게 어렸더라고요. 29살. 그리고 이제 그때는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조금 부럽기도 했던 게 그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유명해지셨는데 저는 이제 러시아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오니까 아이돌이 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자기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대학원 학생에서
바로라서 이제 그렇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도 되게 많이 샀던 것 같고 그래서 가짜 뉴스 같은 경우도 뭐 있었잖아요. 미국 네, 시민권을 있었죠. 얻었다. 네. 뭐 먹튀다. 뭐. 지금도 저희 남편은 네. 먹튀라고 하면 뭔가를 먹었다는 얘기인데 나한테도 얘기 안 하면 뭔가가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요즘은 그래요. 그런 뉴스를 보는 제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다만 잘 아시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쓰신 분들한테는 좀 서운하고 안타깝고 하죠. 네. 미국에서 지금 공부는 다 마치셨고요. 네, 2년 하러 갔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는 통에 길어져서 사실 마친 지는 한참 됐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다른 꿈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어릴 때는 막 길게 꿈도 꾸고 또 우주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뭔가를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주인도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저한테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그런 과거에 우주인을 좋아했던 기억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고 부끄럽지 않게. 네, 그다음에 요즘은 그냥 좀 더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한국 우주인으로 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20초 남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우주 산업은 창창합니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가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 다들 대단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꿈을 펼 수 있는 바탕만 잘 만들어지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저랑 만나는 외국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소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8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